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월요일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자산 배분 전략 관련한 주제로 글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 뭐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오래 들어가지고 자주 증시 토크 주제로 잡고 있는데요. 뭐 단순 비율 전략부터 해서 그리고 시장 밸류에이션을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까지 다양한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의 자산 배분 전략을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모멘텀 스코어 방식의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자, 한번 글 내용을 보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영상에서는 HTS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이런 화면까지 준비를 했는지 하나하나 한번 함께 보시죠. 자, 오늘 글 주제로 잡은 모멘텀 스코어 방식은요, 제가 책을 최근에 한 권 보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난 주말 새벽에 갑자기 그 HTS로 한번 책에 나온 내용을 구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뚝딱뚝딱 하다가 글 주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ETF로 시작하라는 시스트레이더 79 그리고 이성규라는 펀드 매니저의 책이 나왔는데요. 열심히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 책만큼 두꺼운 책인데요. 뭐 아직 다 완독은 한 건 아닌데, 여기 한 3분의 1 지점부터 해가지고 모멘텀 스코어라는 자산 배분 전략 방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모멘텀 스코어,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좀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글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보시다 보면요, 요런 투자 전략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멘텀을 이용한 동적 자산 배분 전략. 뭐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면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특정한 기준에 맞춰서 액티브하게 자산 배분 전략을 비율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뭐 자산 배분 전략은 전에도 강조드렸지만 심플하게 50대 50 전략 해가지고 50%는 안전자산, 50%는 주식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겠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론 현금 비중, 제가 사용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이용한 이론 현금 비중도 하나의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에서 사용하는 풋옵션 델타 값, 풋옵션의 가격이 점점 하락할수록 혹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델타가 커지는데 그 값을 이용해서 안전자산을 잡는 겁니다. 또는 빅스, 제가 여기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 뺐어야 되는데 2월이 아니고 그냥 빅스나 V코스피를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2월이 왜 들어갔냐, 미국 증시에서 2월 달에 빅스 지표를 활용한 여러 가지 EMP 전략들이 조금 이제 좀 증시에 쇼크를 줬기 때문에 2월이라는 단어를 꺼냈다가 뭐 쭉 쓰다가 지웠는데 짜투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언급드릴 자산 배분 전략은 모멘텀을 활용한 모멘텀 스코어 자산 배분 전략이고요. 주식 투자 ETF로 시작하라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보통 이제 모멘텀 전략은요, 예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증권사 HTS 차트에 보시면요, 모멘텀이라는 지표가 존재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정 일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올랐냐 내렸냐, 그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봉상에서 특정 일을 12로 했다 그러면 1년 전에 종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 판단을 해서 그거를 뭐 비율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실제 매매 기준으로 사용하면요, 이게 100% 매수 100% 매도에 이런 시그널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증시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속임수 신호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 그 싱글 모멘텀 전략의 단점을 막기 위해서 상대 모멘텀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모멘텀 스코어라는 방식을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멘텀 스코어는 무엇이냐? 앞서서 언급드릴 때 싱글 모멘텀 방식은 특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가의 비율을 측정해서 이거보다 특정 기준일보다 높으면 매수, 낮으면 매도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쉽게 해서. 근데 이게 뭐 아니면 도지 않습니까? 매수 아니면 매도다 보니까 사고 난 다음에 하한가 가면 좀 가슴이 쓰리고, 팔고 난 다음에 상한가 가면 또 속이 쓰리는 것처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부터 쪼르륵 해서 12개월까지의 모멘텀을 구한 다음에, 그게 이제 매수 시그널이다 그러면 각각을 1로 포인트를 주고 그거를 더합니다. 그래서 1개월 모멘텀부터 해서 12개월 모멘텀까지 모두 시그널이 발생했다 그러면 12점이겠죠? 그거를 나누기 1년 12로 나눠줘서 그걸 100분율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개월, 2개월, 3개월에 3개 모멘텀 지표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3점이겠죠? 그거를 12로 나눠주면은 0.25, 25%를 예, 값이 나오는데 이게 모멘텀 스코어입니다. 그런데 이 25%가 뭐냐? 주식 비중이에요. 예. 그 모멘텀 스코어만큼 주식을 사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책에서 언급한 모멘텀 스코어 방식의 운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엑셀로 만드는 방법도 해서 뭐 검증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갑자기 저는 증권사 HTS에 있는 수식 관리자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증권사 HTS 차트를 띄우면은 수천 개의 종목, 그리고 해외 업종, 이게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일일이 또 그 해외 지수 불러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정렬하고 또 이렇게 또 공식 쫙 놓고 이런 과정이 번잡합니다. 하지만 증권사 HTS에서 이를 구현하면 한눈에 착착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난 금요일 오프 세미나 마친 다음에 그날 새벽에 뚝딱뚝딱 만들어 봤습니다. 잠 안 자고, 예,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잠을 못 잡니다. 저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왜 이런 HTS 차트로 구현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자, 뭐 제 세미나를 오래 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증권사 HTS 차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에 사용되는 HTS 차트엔 시스템 트레이딩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 안에서 수식 관리자라는 메뉴를 통해서 예, 함수를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게 증권사의 한 절반 정도는 같은 예, 차트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1년에 그 업계에서 유명한 S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성함을 직접 띄워드리면은 그분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요즘 익명으로 가투소, 가치투자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익명으로 그냥 S 박사님, 아유 발음이 좀 안 좋네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만드셨는데 저는 그 당시 그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HTS 차트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업무를 했는데, 그 중에 해외에서 사용되는 좀 어려운 기술적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S 박사님이 성수야 이것 좀 수식 관리자로 해서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저는 열심히 또 새벽까지 뚝딱뚝딱 해가지고 차트를 입력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한전된 함수로 구현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 당시 제가 장난삼아 만들었던 지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HTS 차트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HTS에 트릭스 기울기라는 지표가 있다면요, 오늘 사용하는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추억을 살려서 모멘텀 스코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그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는 함수를 이렇게 한번 쭉
제 글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이구, 이거 그림 그리기가 힘드네요. 개념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모멘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쪼르륵 12개월까지의 모멘텀을 계산해서 매수 시그널이면 1, 그거를 합산한다. 그 개념입니다. M1은 첫 달, M2는 2개월, M3는 3개월. 그 모멘텀을 쭉 구해서 예, 더합니다. 단순하죠? 그리고 나누기 12. 그걸 모멘텀 스퀘어로 정의한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모멘텀 스퀘어 하면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옵니다. 요때 이제 수식 관리자 적용하실 때 요 앞부분에 변수 정의는 세미콜론을 꼭 넣어줘 가지고 해주시고, 마지막에 차트 구현할 부분은 세미콜론을 빼 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요 수식 관리자에 입력하고 모멘텀 스코어라고 이름 붙이고 구현을 하면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요 비율만큼 주식 비중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안전자산 비중을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모멘텀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추세가 한번 붙으면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은근히 요즘 트레이딩 업계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만 이제 구현하면은 재미가 없죠. 이건 순식간에 계산 끝났습니다. 함수 금방 만들었어요. 뭐 이게 엔터 누르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엔터 따다닥 누르고, 저 뒤에 있는 숫자 뭐 C 가로하고 1, 요건 전날의 종가란 뜻입니다. 전 직전의 봉의 종가란 뜻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거만 바꿔주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구현할 때 월봉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 월봉. 이게 1단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멘텀 스코어를 구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요 모멘텀 스코어가 아니고 요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그 성과가 어떤지 그거를 알고 싶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모멘텀 스코어 활용한 누적 수익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지금 제가 쭉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모멘텀 스코어식하고, 그 다음에는 수익률 계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쉽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개념이 있죠. 일단 모멘텀 스코어 전 바로 직전 겁니다. 여기 1이라고 들어간 거는 곱하기 이번에 수익률, 예, 더하기, 그리고 가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죠. 1 빼기 비율이니까. 그리고 책에서는 연 3% 안전자산이라고 한번 개념이 들어 있어서 3%로 안전자산에 연 3%짜리로 투자했다. 그런 개념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복리로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한계가 좀 있었어요. 이게 수식 관리자가 이제 HTS 안에 들어간 차트다 보니까 안에 좀 구현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복리를 계산을 하려면요, 1 플러스 현재 수익률 가로하고 곱하기 1 플러스 직전까지 누적 수익률 빼기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전까지의 누적 수익률 여기 요 계산하는 부분에서 0으로 이게 좀 오류가 있었어 가지고 이거 대안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CIIA 국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할 때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단순 수익률을 로그로, 자연 로그로 해가지고 값을 꺼낸 다음에 그거를 썸하면은 그 연속 수익률에 합이 되고, 그거를 다시 자연수 2죠. 조그맣게 2.78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제곱을 다시 해주면 수익률이 우리가 아는 그 누적 수익률이 계산이 됩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냥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식을 만들 때요, 그냥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 주가지수, 기준지수의 수익률하고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밑부분은 수식2로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주가지수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차트에 구현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985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종합주가지수에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모멘텀이 있던 80년대 중후반, 그리고 뭐 2000년대 초중반, 뭐 이런 때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모멘텀이 사라진 때, 즉 하락장일 때는 아예 비중 자체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멘텀 스코어가 거의 뭐 0 아니면은 낮은 수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실률이 적게 나타납니다. 자, 모멘텀 스코어를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이 뭐 이런 장점이 있지만, 모든 자산 배분 전략은 장점을 크게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조그맣게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2011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2016년까지죠. 횡보장. 그때만 정말 지루한 횡보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그널이 속임수 시그널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요때는 수익률이 좀 완만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뭐 그냥 종합주가지수에서만 나타난 거잖아요. 좀 마음속으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뭐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성과가 나왔을 것인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HTS 딱 띄우고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종합주가지수에 제가 구현해본 실제 차트 화면입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 누르면 이렇게 수식 지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화면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신기하죠? 예. 자, 해외 업종을 적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증시 토크에서는 그리스를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리스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어제 평창 올림픽 끝났지 않습니까? 올림픽의 발상지 어디입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올림픽 발상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가 유럽 위기 때문에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그 증시 자체가 10년 가까이 한 10분의 1 토막으로 하락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 구간이 있는 극단적인 시기 때 그리스는 어떤 모멘텀 스코어 방식의 투자 전략에서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98년 정도부터 해서 최근까지 수익률이 129%입니다. 같은 기간에 그리스 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64%. 심한 경우에는 뭐 이게 최고점 대비해서 한 10분의 1 토막까지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요, 매우 긍정적인 수익률이죠. 이 모멘텀 스코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하는 장세가 펼쳐질 때 그 효과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언급드렸던 S&P 500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진한 선이 모멘텀 스코어에 따른 성과고요. 이 희미한 분홍색 선은 기준 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트로 바꿨을 땐 S&P 500이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이 기준 지수가 폭락할 때는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다시 모멘텀이 살아나면 다시 그 모멘텀에 맞춰서 우상향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모멘텀 스코어 어디 갔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러실 수 있으니까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여기 해외 차트에 적용을 안 시켰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모멘텀 스코어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는 이제 막대 도표였는데 막대 도표로 바꾸면 됩니다. 라인 설정, 막대, 색상도 노란색. 자, 이렇게 하고 차트에 같이 구현을 하겠습니다. 신기하죠? 해보시면 더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급등락 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과 2015년에 화려한 랠리가 있었고 그 후에 폭락이 있었죠. 자, 모멘텀 스코어 방식을 활용했을 경우 그 급등락 속에서 모멘텀이 발생할 때는 그만큼 추적하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폭락할 때 어느 정도 하락폭을 상쇄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준 지수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유로스톡스 한번 볼까요? 여기는 2005년부터 나오네요. 자, 하락할 때 덜 하락했기 때문에 완만한 우상향하는 성과를 보여줍니다. 니케이도 한번 볼까요? 예, 일본 니케이 지수에서도 예,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네요. 대신에 이 모멘텀 스코어 방식은요, 모멘텀이 계속 상승하는 그러한 뭐 투자 전략이나 또는 그러한 장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크게 하락할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식 관리자가 어디 있어요? 예, 차트 띄울 때 오른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수식 관리자. 그래서 사용자 지표에 이렇게 예, 다 있나요? HTS마다 아니죠.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입력을 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개인이 직접 만들면요, 이렇게 사용자 지표에 저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모멘텀 스코어 활용, 누적 수익, 그리고 모멘텀 스코어, 예.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국가들 적용해 보고 나름 의미가 있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증시 토크를 통해서 조금 어려운 주제이지만 길 수도 있는 예, 모멘텀 스코어 방식의 자산 배분 전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은 뭐 이외에 제가 여러 글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단순 비율 전략, 50대 50 전략 같은 단순 비율 전략부터 해서 나이를 이용한 안전자산을 활용한 방법, 변동성을 이용해서 안전자산 비중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시장 밸류에이션을 활용하는 방법 등등등, 그리고 오늘 언급드린 모멘텀 스코어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자산 배분 전략은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 어떤 전략은 수익률을 키워주긴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클 수도 있고,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은 수익률은 재미가 없지만 수익률은 안정적일 수 있고, 반대로 안정적인 변동성이지만 수익이 재미없을 수 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자산 배분 전략을 이렇게 증시 토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을 드리는데요, 그것을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찾으시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오는 시장에서 생존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하기, 오늘은 유독 또 좋은 글들, 내용들 많았지 않습니까? 꼭 구독하기, 좋아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